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주기적으로 느끼는 3가지 감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취감, 의미, 즐거움이에요. 성취감은 타인의 인정이나 무엇인가를 완수했다는 느낌이고, 의미는 나보다 더 큰 무엇인가와 연결됐다는 감각이에요. 즐거움은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행복이나 긍정적 감정이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일주일 168시간을 전부 펼쳐놓고 언제 성취감을 느끼는지, 언제 의미를 느끼는지, 그리고 언제 진짜 즐거움을 느끼는지 분석해본다면 어떨까요? 3가지 중 무엇이 가장 부족할 것 같나요? 연구진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 1,5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일주일 168시간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을 누구와 함께 했는지, 그때의 성취감과 의미, 즐거움을 얼마나 느꼈는지까지 측정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꽤 흥미로워요.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성취감은 느끼고 있었어요. 의미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즐거움이요. 연구에 따르면 바쁜 직장인들은 주당 평균 26시간 정도의 여가 시간이 있었지만 그중 진짜 즐겁게 보낸 시간은 하루 1시간 정도에 불과했어요. 연구진이 발견한 핵심은 이거였어요.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는 관계가 없었죠. 우리는 회사 일과 집안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성취감과 의미를 좇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주는 일을 소홀히 하곤 해요. 내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딱 5분만 집중해보세요. 즐거움을 잘 찾아내는 직장인의 행동을 분석해서 알게 된 즐거움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5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쉬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왜 함께할 때 더 즐거울까?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75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로 유명해요. 이 연구가 보여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해주는 깊은 관계였어요. 흥미로운 건 성향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향적인 사람조차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서는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여가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려면 번거로움도 따라요. 일정을 조율하고 계획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성찰과 휴식을 선물하기도 하죠. 하지만 연구 결과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얻는 보상은 그에 따른 수고보다도 컸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혼자 쉬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너무 지쳐서 좋은 연결까지 포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즐거움을 되찾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 말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람과 작게 연결되는 거예요. 누워서 쉬었는데 더 지치는 이유. 쉴 때 주로 무엇을 하나요? 소파에 눕기, TV 보기, SNS 보기, 아니면 운동이나 취미 활동? 만약 전자라면 당신은 쉬었지만 전혀 즐겁지도 않고 만족감도 높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휴식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시간을 보낼 때도 운동, 취미 활동과 같은 능동적 활동을 할 때 훨씬 큰 만족도를 보여요. 능동적인 단독 활동은 즐거움 점수에서 평균 2.4점을 기록했지만 수동적인 단독 활동은 평균 1.7점에 그쳤어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우리는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피로는 가만히 있는다고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몸을 조금 움직이고 손을 쓰고 감각을 깨우는 작은 활동이 나를 더 빨리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해요. 오늘 얼마나 쉬었지? 가 아니라 오늘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한 활동이 있었나? 쉬는 것과 즐거운 것은 생각보다 다를 수 있어요. 남들이 좋다는 취미가 나에게는 안 맞는 이유. 어떤 취미를 갖고 있나요? 그 취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냐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가예요. 심리학자 리처드 라이언과 에드워드 데시의 연구는 사람의 웰빙에 꼭 필요한 요소로 자율성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원해서 선택한 일이어야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재적 동기, 즉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높았어요.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활동은 사람들이 보통 좋다고 여기는 활동보다 삶의 만족도를 무려 4배나 높여주었죠.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게 정말 나를 즐겁게 하나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는 남들이 좋다는 일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실제로 끌리는 일을 골라야 해요. 즐거움은 멋있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고 나면 내가 조금 더 나다워지는 일이에요. 좋아하는 일도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어집니다. 취미는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를 깊게 파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것만 계속해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구는 조금 다르게 말해요. 프로데스텐센과 조슈아 펠프스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직장이나 가족관계 같은 삶에 다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적응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신선했던 것도 계속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감흥이 줄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고, 좋아하는 노래도 계속 들으면 무뎌지고, 좋아하는 취미도 해야 하는 일이 되면 재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즐거움에는 깊이만큼 다양성이 필요해요. 혼자 하는 즐거움,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 몸을 쓰는 즐거움, 손을 쓰는 즐거움, 아무 결과도 남기지 않는 즐거움, 나를 조금 성장시키는 즐거움. 즐거움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한쪽으로만 닳지 않게 여러 개의 작은 불빛을 켜두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즐기겠다는 사람에게 남는 시간은 오지 않아요. 여가 시간에 즐거움을 느낀 사람은 일에서 몇 배의 가치를 더 느낄까요? 과로와 회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해요. 일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다시 일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특히 사빈 소렌탕 연구진은 퇴근 후 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능력, 즉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정말 일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행복감과 업무 몰입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업무 시간이 매주 1시간 늘어날 때마다 행복감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대로 그 시간을 취미, 운동, 친목, 가족이나 친구와의 식사 같은 여가 활동에 썼을 때 사람들은 더 큰 행복감을 느꼈어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은 이거예요. 여가 시간은 일을 방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나를 위한 휴식 시간에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더 열렬히 쉬고 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내 안의 열정을 따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더 진실한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내면을 가꾸는 여자들의 매거진 퍼펙트.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